본편에 들어가기 앞서서 네. 기자님은 혹한기 훈련 몇 번 하셨어요? 제가 1월 군번이에요. 하자마자 받았어. 물론 이런 건 이건 카트. 아 나이키 아디다스 막 카트. 자, 날씨가 계속해서 매서워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추운 날씨에 건강 꼭 챙기시고요. 저희가 그동안 쭉 이제 전략자산 얘기를 했잖아요. 뭐 여러 가지 무기 얘기를 했었는데, 전략자산 무기도 중요하지만 정말 우리한테 가장 소중한 자산은 우리 국군 장병 한 명 한 명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혹한기 훈련을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국군 장병들이 꼭 받아야 되는 훈련 중에 힘든 훈련이 이제 혹한기 훈련도 있고, 네. 유격 훈련도 있잖아요. 그쵸. 차이점이 뭔가요? 유격 훈련은 극복 훈련이거든요. 험지를 극복하면서 하는 매우 공세적인 성격, 대단히 능동적인 훈련이라고 볼 수 있고요. 반면에 혹한기 훈련은 그야말로 강추위 속에서 생존하는 훈련이죠. 생존하면서 전투력도 유지해야 된다는 이런 두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 추위를 극복하는 훈련이 필요하냐? 이건 우리가 역사 속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나폴레옹의 러시아 원정이죠. 1812년에 있었는데 나폴레옹 무려 60만 대군을 이끌고 모스크바로 갔어요. 처음에 이제 여름에 갔는데 러시아 특유의 가을 장마가 내린다고 하죠. 한 2주간의 비가 내리고 난 다음부터는 갑자기 비가 눈으로 바뀐대요. 그러면서 말도 못하는 추위가 몰려온다고 하는데 나폴레옹은 그래도 한번 러시아까지는 들어갔죠. 들어갔다가 야 이거 이제 안 되겠다. 병사들이 굶어 죽고 추위에 동사를 하기 시작하니까 10월 19일에 이제 전면 철수하죠. 러시아에서부터 이제 다시 이제 오는데 칼바람이라고 하는데 휴전선 지키시는 우리 국군 장병들도 느끼셨을 거예요. 이 칼바람이라는 게 아무리 껴입어도 뼛속까지 파고든다고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그 당시에 러시아 전선에서 살아나왔던 그 프랑스군의 일기를 보면 눈꺼풀이 얼어붙었다. 총을 쏘려고 해도 손가락이 방아쇠에 달라붙어서 떨어지지가 않았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결국 러시아를 향해 밀려 들어간 60만 명의 병력 중 단 3만 명만이 돌아왔습니다. 나폴레옹은 사실은 전략의 천재? 네. 그 러시아를 쳐들어가겠다라는 계획을 세우면서 추울 거다라는 아주 사실은 기본적인 했겠죠. 했는데 10월 훨씬 이전에 충분히 모스크바를 점령할 것으로 생각을 했었어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프랑스군이 전 유럽에서 가장 진격 속도가 빠른 군대였기 때문에 추워지기 전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했겠는데 이게 의외로 러시아군이 초토화 작전 쓰면서 초토화 작전이라고 하면 당시에는 이제 보급을 현지에서 조달해야 되는 부분이 많았는데 현지에서 조달할 수 있는 보급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식량이겠죠. 러시아군이 곡식을 가져갈 수 있으면 가져가지만 못 가져가는 물자는 어떻게 해? 무조건 다 태워버린다는 거죠. 들판도 다 태워버리고 밀밭도 다 태워버리고 즉 뭔가 쓸만한 거는 하나도 남김없이 전부 다 태워버려요. 심지어 나무까지 태웁니다. 나무도 땔감으로 쓸 수 있으니까. 상대방이 그렇게 되면 뭡니까? 보급이 안 되니까 모스크바로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상대방은 굶주리고 지치게 되어 있죠. 그러면서 전투하기가 힘들었고 나폴레옹의 생각에 설마 10월부터 눈이 내릴까라고 생각했는데 10월부터 눈이 내려버리니까 그때는 뭐 기상 관측하는 게 지금 같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완전히 나폴레옹의 예측과는 좀 많이 어긋났겠죠. 그 다음에 이 교통수단이 훨씬 발달한 2차 대전 때도 이게 똑같이 일어납니다. 바르바로사 작전이라고 해서 이제 독일군이 소련을 침공하면서 거의 뭐 소련군은 초반에 무려 100만 명이 넘는 손실을 기록했죠. 다시 한번 여기서 소련군이 초토화 작전을 했어요. 러시아가 워낙 넓으니까 그 다음에 길이 안 좋단 말이야. 길이 안 좋으니까 차량화 부대하고 그 전차들이 가야 되는데 이게 정말 좁은 길로밖에 갈 수 없었거든요. 독일군이 어디까지 갔냐면 크렘린 첨탑 볼 수 있는 데까지 접근했어요. 근데 10월 7일부터 비가 내리네. 나폴레옹이 겪었던 거하고 한치 오차도 없는 걸 똑같이 겪습니다. 전에 그 혹한기 훈련이나 혹한기 대비한 장비가 없었던 독일군은 무려 12만의 동상 환자가 발생하죠. 러시아의 동장군이 다시 한번 위기의 순간에 적을 물리치면서 조국 러시아를 구한 거였습니다. 또 우리나라에서도 또 빼놓을 수 없는 전투가 또 있었죠. 맞습니다. 6.25 전쟁 당시 벌어졌던 장진호 전투였죠. 함경남도 개마고원 근처에서 벌어진 장진호 전투예요. 개마고원 듣기만 해도 춥잖아요. 당시 미 해병대가 이게 치렀던 전투였는데 미 해병대 창설 이후에 가장 치열했던 전투 중 하나로 기록이 됩니다. 제가 지난번에 미국을 방문을 했을 때 미 해병 박물관에 갔었거든요. 미 해병 박물관에 아주 커다랗게 장진호 전투를
재현한 곳이 있습니다. 추워. 특이한 게 뭐냐면 이 안쪽에 에어컨을 틀어놨는지 대단히 추워요. 장진호 전투가 대단히 추웠잖아요. 그것까지 재현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얼마큼 추운 날을 간접적으로 10분의 1만 경험해보라, 이런 거였어요. 이 장진호 전투에서 중공군 구병단 무려 8개 사단이 미 해병 1사단을 포위합니다. 더군다나 11월부터 몰아친 이 혹한이 미 해병대한테 이제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지옥을 선사했습니다. 어느 정도였냐면 러시아의 혹한이 무색한 영하 40도의 강추위였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개인 화기가 작동 불능에 빠집니다. 기관총하고 차량 전차는 2시간에 한 번씩 작동해주지 않으면 이제 얼어붙어요. 심지어 얼마나 추웠는지 수류탄마저 불발이 속출합니다. 그러니까 병사들의 고통은 이보다 더 끔찍했죠. 그러니까 제대로 된 식사는 꿈도 못 꿉니다. 그 다음에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들 용변 보는 거예요. 이런 추운 날씨에서 용변 보는 건 차라리 고역에 가까워요. 그래서 이 용변 보다가 이 탈수증에 걸려서 사망한 병사들이 속출했었고, 수혈 용액 같은 거 있잖아요. 수혈 혈액. 이게 얼어붙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의무병이 이걸 겨드랑이에 끼고 있어요. 몰핀도 얼어붙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몰핀은 입안에 물고 있습니다. 얼지 말라고. 이 장진호 전투를 치르면서 미 해병대는 어떻게 해야지 이 혹한기에서 우리가 버텨낼 수 있느냐에 대해서 연구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M51 신형 방한복들이 병사들한테 지급되는 계기가 됐습니다. 혹한기 훈련은 도대체 어떤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나요? 제가 처음에 모두에서 말씀드렸듯이 바로 생존입니다. 예전보다 이제 우리 군의 동계 장비가 많이 개선됐죠. 근데 우리나라의 혹한에서, 그것도 산에서 며칠 밤을 지새우는 게 그야말로 극한의 능력을 끌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전시에 춥다고 불을 피울 수 있겠습니까? 안 되죠. 그럼 또 여러분들 이런 딱 댓글에 핫팩 있잖아요. 지워, 댓글 지워, 댓글 지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지급된 동계 장비로 혹한을 버텨내야 되죠. 이제 야간에는 A 텐트를 이용하거나 비트라고 하죠. 이게 땅 파서 그 안에 들어가서 이제 잠을 청해야 돼요. 이게 혹한기는 보병한테만 고역이 아니고 모든 병과가 다 고역인데 또 포병한테도 고역이에요. 이제 자주포가 아니면 이제 견인포 같은 경우에는 땅을 굴착해야 되잖아요. 겨울철에 땅이 꽝꽝 얼어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곡괭이로 파야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얼음을 깰 수 있는 장비가 동원되기도 하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 생존과 전투력을 유지해야 된다는 건 뭡니까? 한마디로 부상을 당하지 않아야 돼요. 근데 겨울철에 가장 쉽게 당할 수 있는 부상이 뭡니까? 바로 동상이죠. 이 동상에 걸리지 않도록 매우 유의해야 되는데, 이제 혹한기 훈련에는 동원되는 장병들한테 당연히 방한 내피, 그 다음에 스키파카, 그 다음에 겨울용 양말, 그 다음에 장갑, 그 다음에 동계 피복, 이런 것들 등등등등이 지급이 됩니다. 지급이 되지만 여러분들, 군대라는 곳은 어떤 곳입니까? 이 지금 군대를 비하하는 게 아니라 전 세계 군대 공통으로 돼 있는 게 뭡니까? 군대는 아무리 먹어도 배고프고 아무리 껴입어도 추워요. 이런 방한 장비를 입는다고 하더라도 추워요. 그렇기 때문에 동상을 걸리지 않게 하는 노하우가 여러 가지 있거든요. 이런 것도 이 혹한기 훈련을 통해서 우리 병사들이 습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런 얘기 해요. 나 군대 가서 삽질만 하고 왔다. 야, 사단장이 앞에 산 보기 싫다고 하니까 우리가 산을 어떻게 저기 내무반 뒤쪽으로 옮겨, 이런 얘기 많이 들었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야, 나는 총보다 삽을 더 많이 잡았다, 이런 얘기 하는데, 사실 삽이 생존과 이럴 때는 직결이 됩니다. 굳이 혹한기가 아니더라도 베트남전에 갔다 온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삽을 이용해서 참호를 10cm 더 깊게 팠더니 병사들이 훨씬 더 많이 생존하더라, 이런 증언도 있어요. 그러니까 군대에서 너무 삽만 잡았다고, 물론 삽만 잡아서 안 되겠지만 삽만 잡았다고 너무 그렇게 자괴감을 가지실 필요는 없고, 대단히 생존에 중요한 거다, 그런 생각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혹한기 훈련이랑 좀 어감이 비슷해서 좀 활용하는 설한지 훈련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설한지 훈련은 말 그대로 눈 속에서의 전투 기동 훈련이에요. 움직이기 가장 힘들 때가 뭐예요? 눈이 많이 왔을 때잖아요. 눈이 많이 왔을 때 과연 어떻게 기동해야 되느냐, 여기에 관한 훈련이 바로 설한지 훈련입니다. 그래서 설한지 훈련은 전투 기동 및 전투 수행에 초점이 맞춰져 있죠. 그래서 특전사나 해병대 같이 이렇게 특수부대 장병들이 주로 많이 참가를 합니다. 팀 단위로 예를 들어서 설상 산악 침투 훈련, 은거지 구축, 그다음 매복, 정찰 감시, 이런 상태에서의 목표 타격 훈련, 이런 전수 훈련 같은 것들이
많이 실시되죠. 그래서 이제 군 관련된 영상 보면 스키 타는 그런 부대들 있잖아요. 그런 부대는 전술 스키 훈련 같은 아주 고강도 훈련도 함께 실시합니다. 최근 설안주 훈련에서는 이제 서킷 트레이닝과 같이 신개념 훈련이 도입됐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설상에서 뭐 타이어 끌기, 외줄 오르기 등 12개 종목을 한 세트로 한 아주 실전적이고 과학화된 체력 단련 프로그램이 전투에서 필요한 근력을 강화하는데 매우 효과적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말이 쉽죠? 추워 죽겠는데, 눈 쌓이는데, 야, 밧줄 하겠어? 이걸 하는 분들이 얼마나 대단하다는 걸 여러분들 생각하셔야 됩니다. 지금 날씨에 이제 훈련 받고 있을 장병들한테 네. 따뜻한 네. 연말 인사 한번 해주세요. 첫 번째 제가 드릴 말씀은 감사, 또 감사 드린다는 겁니다. 아마 이 혹한기 훈련 잘 극복하시면 봄에는 아주 이쁜 여자친구가 생길 겁니다. 안 생기면